자, 오늘은 풋드랍, 족하수라고 하죠. 이 풋드랍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풋드랍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 발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풋드랍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풋드랍을 주소로 갖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걸 주소로 갖고 오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더 이제 클리닉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뭐 1년, 2년 이걸 갖고 살다가 오는 경우에요. 뭐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뭐 발목이 아픈 사람도 있고 혹은 중풍 후유증으로 풋드랍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침 치료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 내가 이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러려냐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 특징적인 발걸음 이런 걸 보시면 확인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진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풋드랍 있는 사람들 걸음걸이의 특징이에요. 발목을 플렉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르지 플렉션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등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휘청하면서 발을 옆으로 빼가지고 앞에다 탁 놓는. 근데 이제 옆으로 빼면서 걸어야 되니까 이제 무릎은 더 높이 올리게 되는 중풍 환자들한테서 많이 보는 걸음이기도 해요. 중풍 증상도 일종의 풋드랍이죠. 이게 중추성으로 왔을 뿐이고요. 이제 보통 풋드랍 얘기할 때 뭐 말초성을 풋드랍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증상 자체는 다 풋드랍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common peroneal nerve injury예요. 그러니까 이 말초 신경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요 nerve예요. 근데 이게 나눠지면서 발등, 발가락 움직이는 모든 근육에 이너베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뭐 anterior tibialis peroneus 이렇게 다 이너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요 common peroneal artery가 손상이 되는 경우는 여기 다 힘이 빠지고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게 풋드랍이에요. 이 common peroneal nerve가 이너베이션하는 머슬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발가락이고 발등이고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게 되죠. 이게 신경 손상이다 보니까 뭐 중추성이 됐건 common peroneal nerve의 impingement나 뭐 손상이 됐건 간에 이 신경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기자마자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신경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 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수 있을 때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굉장히 더뎌져요. 근데 골든타임이 되게 짧아요. 중풍도 우리가 뭐 48시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길어 70 이상한. 마찬가지예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뭐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풋드랍이 장애로 남았을 때 얘기거든요. 뭐 중풍 환자건 뭐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뭐 사이아틱 너브, 이 페로니얼 너브가 사이아틱 너브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너브 루트 인저리가 심해도 풋드랍이 생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심해도 풋드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굉장히 아픈데 허리 아픈 건 낫단 말이에요. 근데 드랍풋이 해결이 안 된 거죠. 원래 같으면 빨리 허리 디스크가 심하면서 드랍풋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 좀 애매한데 적당한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이 드랍풋이 뭐 일주일만 지나도 사실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드랍풋이 오래된 경우, 풋드랍이 오래된 경우 어떻게 침으로 치료하는가, 이 꽤 회복이 많이 돼요. 침 치료하면. 치료 방법은 프라이머리 프로블럼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말초에 임핀지먼트가 있는지, 신경이 찡겼는지, 아니면 손상이 있든지, 뭐 중추에서 문제가 됐든지. 근데 뭐 그런 프라이머리한 그 원인을 떠나서 이제 증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테리오 티비알리스랑 페로네우스랑 머슬에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침을 놓게 돼요. 한방적으로 보면 담경이랑 조경명 위경이겠죠. 근데 그 혈자리에 놓는다기보다 세세하게 만져가면서 이 앞통점을 찾아요. 거기다 침을 놓고 이제 다리를 이제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이제 환자가 자기가
언제 머슬이 파이어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게 침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침이 움직이거든요. 발목을 움직이면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이제 비주얼하게 큐가 가기도 하고 그 피드백이 가고 또 통증이 생기거든요. 머슬 파이어 하면. 그러니까 푸트랩이 생기면 이 머슬을 자기가 어떻게 코디네이트 하는지를 이제 기능이 상실돼서 모르죠. 잘. 근데 침을 나누면 정확하게 내 힘을 못 쓰는 근육에 언제 힘이 가는지를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그걸 계속 연습시켜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그 주위의 신경세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된 푸트랩 케이스인데 척추 수술한 다음에 이제 한쪽에 힘이 And so I've 없어진 been doing 사람이에요. chronic back pain, and from that I've been having numbness in my lower left leg where we're being treated. 치료 아까 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트리거 포인트 근육 경결점을 찾아서 침을 놓고 트리거 포인트라면 또 경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허준 선생님의 친구 경험방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결점 찾아서 풀어주고 움직여주는 게 이렇게 침을 놓고 패시브하게 액티브하게 운동을 시켜요. 이제 액티브가 되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액티브가 됐었거든요. 근데 발목 운동이 제대로 안 됐었죠. 이 탈로스도 앞으로 전방 전이되고 이게 푸트랩이 오래되면 탈로스가 다 앞으로 나와요. 이걸 넣어주면서 계속 힘을 쓰게 되면 점점 들어가게 돼요. 이번 자 같은 경우는 올 때마다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 각도 올라오는 각도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혼자 한 발로 서 있고 이런 운동도 가능해졌거든요. 치료 방법은 단순해요. 이 경결정에 침을 놓고 패시브하게 액티브하게 발목을 움직여주면 돼요. 발가락 혹은 발목. 힘이 붙어가면 레지스턴스를 줘요.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올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거랑 침을 병행하는 게 푸트랩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빨리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 분명히 호전이 되는 질환이에요. 뭐 싹 낫거나 그러기 힘들죠. 아무래도 좀 남아있지만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푸트랩 치료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